안녕하세요. 숭실고 국어 내신 분석을 맡은 베이스캠프의 국어 강사 오준호입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문제 수로 일단 내신 경향을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선택형 문항 교과서에서 21문항, 교과서 외에는 9문항에서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수가 좀 많은 편이고 교과서 외에는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학생들이 이제 사실은 교과서 외의 문항을 잘 이제 맞으셔야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지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 구성에 이 교과서 작품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교과서 외 작품이 하필이면 이제 고전 시가라든가 고전 소설 등이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전 시가. 그래서 학생들이 안 그래도 고전 시가를 좀 어려워하는데 교과서 외의 고전 시가를 내버리면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외부 고전 시가에 대한 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평 보겠습니다. 일부 교과서 범위의 문제에 외부 지문을 활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분량이 적거나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수준의 작품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보다는 외부 지문의 그런 분포가 많지는 않아요. 있긴 하지만 첫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실제 출제된 분량에 비해서 모의고사 시험의 범위가 방대해서 공부할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깊이 파고들기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었고요. 문제 형태 자체는 원래 숭실고 자체가 문제 형태 자체는 평이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막 이제 문제를 애매하게 내거나 해가지고 괴롭히지는 않아요. 대체로 평이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량이 좀 많은 편이고 이 중학교 시험 범위의 단원수와 비교한다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중학교 수준에서의 시험 범위만 생각하고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를 급작스럽게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을 망칩니다. 100%예요. 그래서 고득점을 얻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평이하더라도.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야 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시험은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잘 진행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성향이나 출제 방식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 반영 비중이 적지 않아서 기존의 수능식 사고나 문제 접근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문제를 풀어봤거나 수능 수업을 좀 들어봤거나 하는 친구들은 내신 시험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제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가 절대 별개가 아니다. 왜냐면 내신에서 모의고사를 시험법을 많이 채택을 하고요. 모의고사식 문제도 많이 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1번 고전소설의 서술 방식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이견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이 출제하시는 분이 개념을 좀 오인할 수 있게끔 낸 문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억울하게 감청당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에 포함을 시켰지만 사실은 좀 애매한 문제다. 그 다음에 밑에 17번 문제는 유사한 주제의 다른 작품의 줄거리를 보기 줘서 연관시키는. 당연히 처음 보는 작품일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이 처음 본 작품을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셔야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23번 문제. 외적 준거로 작가의 전기적인 정보, 그러니까 고전시가 문제인데요. 작가가 살았던 당대 현실을 정보로 주고요. 그거와 이 고전시가를 연계시켜서 이해하여라 라고 준 문제입니다. 당연히 작품 이해를 중요시해야 되는 문제인데 교과서 외 지문인데다가 고전시가여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공부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과서 외정보라고 해도 집에서 공부하실 때 고전시가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을 해두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정보 정리를 똑바로 안 하고 시험에 들어갔다? 그러면 머릿속이 새하얘지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고전시가를 시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선생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그냥 그 고전시가 본문이랑 현대어 풀이를 대충 읽어보고 내용을 꼼꼼하게 타깃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시험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내용 이의 문제를 외적 중거와 연결시켜서 내버린다? 그러면 눈앞이 하얘집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갑자기 작품을 분석해야 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단점이냐면 시험 문제 푸는데 점수를 시간을 엄청 많이 뺏겨요. 그래서 고전시가에 대한 현대어 풀이와 내용 파악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향을 조금 제언을 드릴게요. 수업의 구성 원리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교과서 진도 중심의 수업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교과서 외적 작품이 나오더라도 선생님들이 교과서 외적 작품을 그냥 내지 않아요. 연계해서 내는 경우가 많지. 이유가 있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과서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작품이나 지문의 핵심 정보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모든 정보는 수업 내용 속에 있다. 수업 속에 있는 정보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결국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자기주도 학습,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고전시가 집에서 잘 분석 안 하고 현대풀이랑만 대충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딸랑딸랑 시험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큰 코 다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시가 작품을 폭넓게 공부하셔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별표 하나 치셔야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가 작품을 기본적으로 폭넓게 공부하시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외부 지문을 내면 일단 어려워하는데 그 중에서 고전시가 작품은 정말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둘이 연계되잖아요. 외부 작품인데 고전시가를 외부 작품으로 낸다? 당연히 어려워하겠죠. 기본적으로 고전시가 작품을 평상시에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주제가 비슷한 작품, 작가가 같은 작품인데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쌤? 제가 알아서 찾아서 공부해야 되냐? 알아서 찾아서 공부해야죠.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능동적인 자지주도 학습을 하라고. 알아서 어떻게 찾아서 공부하냐? 서점 같은 데서 고등학교 필수 고전시가 책을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전 정말 그게 너무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요청을 좀 하시면 도안은 좀 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어떤 작품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학원에 이제 정규 수업에서 내신 시험 말고 정규 수업에서 고전시가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걸 듣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필수 고시죠. 반드시 학습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필수 고전시가 반드시 학습하셔야 된다고. 문법을 미리 공부해야 한다. 이것도 정말 이건 별표 진짜 한 5개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발 학생들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내내 나오는 문법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 정해져 있고 거기서만 나옵니다. 고3 수능 문제 어렵겠죠. 그래도 범위는 이 안에서 나와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고1 때 조금 시간이 있고 비교적 시간이 좀 있으실 때 문법을 평상시에 계속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이 품사가 시험범위다? 문장 성분이 시험범위다? 맞춤법이 시험범위다? 딸랑 그것만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공부를 했어야지. 평상시에 공부를 하시고 운 좋게 근데 품사가 시험범위네? 그럼 품사 조금만 좀 더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공부죠. 국어 문법이 뿐만 아니라 영어도 말씀을 드리면 영문법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평상시에 공부해야 하는. 시험 범위에 들어있어서 벼락치기라는 게 아닌. 그래서 특히 문법은 다양한 용례를 많이 접해본 사람이 실수가 없습니다. 이 용례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내고 또 내고 해도 한계라는 게 꼭 있어서 낸 용례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100개 푼 사람, 200개 푼 사람, 300개 푼 사람들 간의 사이에 300개쯤 푼 사람들은 용례 본 게 또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을 좀 더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하셔라 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는 뭐 시험 기간 아니면 쉬는 날이다 하고 국어를 놔버린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전 중학교 때 같은 벼락치기식 공부는 이제 그만입니다. 1년 내내 국어 공부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좀 궁금하시면 문의를 좀 주시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문의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숭실고 국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